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월 29일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한 새로운 잠수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새로운 군함과 잠수함 및 수륙량용 탱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은 구형 잠수함과 군함 및 상륙전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대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의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도 선체가 녹슬고 있는 KRI-TNI AL 두 척의 퇴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나가파사 배치 투국 구매를 진행하는 데 조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도입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나가파사급 제조사인 2099급에 대한 기본 수출허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도입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은 2099급 특허의 소유자인 TKEMS의 제조허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차크라급 잠수함은 독일 TKEMS사의 HDW에서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품질입니다.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한국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5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과 만나 고장난 한국산 잠수함 두 척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잠수함 전력 증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잠수함 2차 사업 이행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에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25일 밤에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26일에는 프라보어 장관과 면담하고 27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에서 건조한 잠수함이 위치해 있는 수라바야를 방문했습니다. 강 청장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 5명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수준 특수선 사업본부장 등 기술자 13명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인도한 1400톤급 잠수함 1번함과 2번함이 고장났으나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체적으로 정비와 수리를 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PAL 조선소와 손잡은 3번함은 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습니다. 강 청장은 프라보어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잠수함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프라보어 장관은 잠수함 정비 등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잠수함 전력 증강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한국과 잠수함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잠수함 건조를 위한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PAL 조선소와 3척을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인도할 계획으로 부품도 일부 미리 구매했다가 곤란을 겪고 있기에 프라보어 장관의 잠수함 전력 증강 발언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 총수로 지난 2차례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프라보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뒤에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 사업을 보류시키고 한국산 2차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발언을 내놨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비읍부 장관은 독일에서 도입한 차크라급 잠수함은 연속 잠항 기간이 90일이나 되는데 나가파사급 잠수함 2번함인 아르다데 달리함의 연속 잠항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한국 측으로부터 올바르게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9월에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프라보어 장관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잠수함의 정확한 스펙을 일국의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게다가 원자력 잠수함에서도 승무원이나 식료 문제로 실용적인 연속 잠항 기간은 60일이 한계라고 알려져 있으며 AIP 기관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연속 잠항 기간은 2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P 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소형 잠수함의 연속 3개월의 잠항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구실을 잡기 위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 흠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은 싱가포르가 도입할 예정인 인빈서블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과거에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지난해 강 청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더니 지난해 4월에 한국에서 열린 KF-21 시제기 출고식에 다녀온 뒤 공동 개발에 본격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강 청장은 우리 해군과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전문가들과 함께 전날에 수라바야 PAL 조선소를 찾았으며 인도네시아 해군과 PAL 조선소 관계자들과 함께 1번함과 2번함의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최단 기간 내 고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측은 일회성 정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스스로 정비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정체되어 있는 잠수함 건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의 조나자카르타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나자카르타도 한국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배치2 잠수함 거래를 다시 제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네이발 뉴스도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9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이발 뉴스는 2019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추가로 잠수함 도입 계약을 맺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1억 8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금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TKEMS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제인스는 인도네시아와 독일의 TKEMS는 잠수함 도입을 위해 방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2099급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TKEMS는 209-1400 모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2099급과는 급이 다릅니다. 이 버전은 2099급 잠수함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인스는 인도네시아와 TKEMS의 회의 내용에는 209-1400 모드의 임무 프로필과 재래식 잠수함 전쟁,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의 정보 수집 및 특수부대 침투와 같은 기타 작전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의 2099급의 정확한 세부 사양은 명시되지 않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전체 길이가 62m이며 약 145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8개의 튜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3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인스는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99급 외에도 AIP 기술이 적용된 214급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인스는 이 회의에서는 AIP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214급 TKEMS 제품군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독일의 TKEMS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입찰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작년 6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2099급 잠수함의 기술적 신뢰성과 실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유럽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현지 관계자들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초빙한 유럽의 전문가들 중에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제조사인 프랑스의 네이발 그룹과 2099급 잠수함의 원 제작사인 독일의 TKEMS에서 전문가를 초청했다라고 밝혀 한국과 체결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추가 도입 계약을 합법적으로 깨기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중 어떠한 잠수함을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